아이오와주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10대 한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반유대주의 움직임이 역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반유대주의 사건이 가장 많이 보고된 상위 4개 주에 속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3,00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퀸스 칼리지의 무료 시민권 지원 사무소가 오늘 개원했습니다. 사무소는 시민권 및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반 메넨데즈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김 의원의 지지율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5가정 중 4가정이 보육비 감당에 어려움을 겪고 타주로 이사를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에서 세입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렌트비를 연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정부는 퇴거 소송에 휘말린 세입자를 위해 무료 법률 대리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아이오와주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10대 한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방복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오와주 웨스트 벌링턴 경찰국은 지난 8일 오후 웨스트 벌링턴에 위치한 사우스 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 내 기숙사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기숙사 방에서 숨져 있는 일본계 한인 유학생 조항기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12일 부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군은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 출신으로 이 학교에 유학을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군은 1학년생으로 학교 축구팀에서 활약했으며 학교 축구부의 핵심 멤버로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유의 유쾌한 성격과 미소로 빠르게 학교 생활에 적응한 조 씨는 코키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친구들과 축구팀 동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마이클 애쉬 사우스 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은 그는 유학생으로서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빨리 극복하고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조 씨의 사망으로 학생, 교수, 전 직원이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9일까지 모든 수업과 교내 활동을 취소하고 조 씨를 추모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미국 내 반유대주의 움직임이 역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반유대주의 사건이 가장 많이 보고된 상위 4개 주에 속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반명예훼손연맹이 발표한 미국 내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한 연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반유대주의 관련 폭행, 괴롭힘, 기물파손 등 사건이 약 9,000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40% 증가한 것이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9,000건 중 절반이 넘는 5,000건 이상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약 3달 만에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물파손 행위가 69% 증가했고 물리적 공격은 45%, 특히 증오 및 혐오적 괴롭힘은 184% 급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과 뉴저지주는 가장 많은 반유대주의 사건이 보고된 상위 4개 주에 속했고 캘리포니아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녁 뉴욕시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중동의 긴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월스트리트에 모였습니다. 시위 열기가 달아오르자 전쟁에 찬성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의 분노가 충돌했고 경찰이 양측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다툼은 밀고 밀치는 것을 넘어 점차 확대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브루클린 브릿지의 서쪽 방향 차선을 폐쇄했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며 일부 연행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의 수백 발의 미사일 등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 세계가 중동 전쟁 확장에 대한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반명예훼손연맹 CEO는 미국 내 유대인들은 학교, 직장, 거리,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 위기는 사회의 모든 부문과 연방 및 모든 주정부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치솟음에 따라 가격이 온수당 3,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유명 투자은행 시티는 현재 온스당 2,383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금 선물이 조만간 3,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한 보고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오늘 기준 금 선물은 전거래일보다 0.37% 상승한 온스당 2,383달러를 기록했는데 마감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장중 기준으로는 지난 12일 기록한 온스당 2,448달러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최근 금값은 중동 긴장 고조, 인플레이션 재상승 등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다시 부상하면서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했지만 이스라엘이 아직 반격을 하지 않고 있어 중동 긴장은 소강 상태지만 이스라엘이 반격을 할 경우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시티는 전망했습니다. 시티는 이스라엘의 보복은 중동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금값과 유가 랠리, 달러 강세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고 앞서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금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기존의 2,300달러에서 2,7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즈 칼리지의 무료 시민권 및 이민법 서비스 지원 사무소가 오늘 개원했습니다. 퀸즈 칼리지는 지난해부터 이민자 학생 지원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을 맺고 서류 미비 및 이민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시립대학교 퀸즈 칼리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법률 지원 프로 모델을 통해 자신을 대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1997년부터 지역사회에 무료로 비밀이 보장되는 시민권과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의 대학 법률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칼리지는 지난해부터 이민자 학생 지원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을 맺고 서류 미비 및 이민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귀화 지원, 가족 기반 청원,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 다카, 임시 보호 신분, 시민권 취득, 이민 서류 갱신과 교체, 전체 및 부분 수수료 면제 요청,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요청 등입니다. NYC 대학 커뮤니티 구성원은 일주일에 이틀 동안 이민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률보조원은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무료 워크숍과 정보 행사를 열어 이민자 권리, 시민권, 이민법 및 정책의 최신 업데이트를 지역사회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소식에서는 퀸즈 칼리지 총장 프랭크 우, 뉴욕주 상원의원 존 리우, 샘버거 하원의원, 제임스 젠라로 시의원, 퀸즈 보로장, 도너반 리차드 등이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사무실은 퀸즈 칼리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회 직원과 교직원 클럽을 통해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공화당의 어떤 후보들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메넨데스 의원이 최근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그가 실제 경선에 나설 경우 김 의원의 지지율을 흔드는 매개가 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베어리 디킨슨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앤디 킴 의원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유권자는 48%에 달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틴 세라 노글 레스너, 커티스 바쇼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9%와 38%로 김 의원에게 8에서 9%포인트 뒤졌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지지율은 현역 메넨데스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달랐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의 출마를 가정한 질문에서 김 의원의 지지율은 44%로 떨어졌습니다. 공화당 후보와의 격차가 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유일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작년 각종 부패 혐의로 기소되며 의원직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집트 등 외국 정부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책임자인 덴카시노 FDU 정치학 교수는 메넨데스 의원은 모든 법적 문제에도 여전히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며 메넨데스 의원이 출마해도 승리하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원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의 당내 유력 경쟁자였던 태미 머피 뉴저지 주지사 부인이 지난달 경선에서 중도 하차하며 당원들은 김 의원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4일 열리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압승이 예상됩니다. 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선정되면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 배출에도 가까워집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5가정 중 4가정이 보육비 감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보육비 부담에 뉴욕시를 떠난 학부모들은 뉴저지, 업스테이트 뉴욕, 커네티컷 등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아동을 위한 시민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센터 기반 보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연간 영유아 2176달러, 미취학 아동 16,900달러, 취학 아동 11,760달러의 보육비가 필요한데 보육비가 총 가구 소득의 7% 이하를 차지하도록 권장하는 연방 경제성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0에서 12세 자녀를 둔 뉴욕시의 가정은 연간 15만에서 30만 달러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2딸을 양육 중인 한인 진모 씨는 수입의 3분의 1은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보육비에 이사간 학부모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 진 씨는 3K4, 프리케어 등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보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2시 반이면 끝난다며 결국 일하는 부모들은 퇴근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베이비시터를 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업체 케어닷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뉴욕시의 평균 베이비시터 시급은 시간당 21.86달러인데 하루 4시간씩 평일 내내 고용할 경우 한 달에 약 2,0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부담은 더욱 늘어납니다. 보고서는 영유아 자녀가 1명, 취학 연령 자녀가 1명인 가정의 소득이 시 지역 중위 소득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은 센터 기반 보육 프로그램의 소득의 43%, 가정 기반 보육 프로그램의 소득의 36%를 지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비싼 렌트가 보육비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뉴스쿨 센터 부국장 로렌 멜로디아는 학부모는 시장 가격을 감당할 수 없고 제공자도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투자로 격차를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고 뉴욕시 의원들은 뉴욕시 정부가 유아교육 예산을 삭감하면 보육위기가 악화돼 더 많은 중산층 뉴요커들이 도시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주거비 및 주택난이 심각한 뉴욕시에서 세입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렌트비를 연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는 렌트비 미납 또는 남의 집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일명 스쿼팅을 하다 쫓겨난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퇴거 조치된 건수는 12,139건으로 2022년 기록했던 4,109건보다 약 200% 늘어난 3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시에서 하루 평균 33가구가 퇴거 조치 명령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뉴욕시 렌트비 고공행진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하다가 쫓겨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세입자 소득은 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1회 이상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한 세입자가 13%에 달해 10명 중 1명 이상이 렌트비를 연체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렌트비 인상률은 1년간 3.25%, 2년간 5%가 오르면서 수입은 줄어든 세입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퇴거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지만 경제난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법률 상담 및 변호 대리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빈집을 무단으로 점거해 생활하다가 퇴거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은 뉴욕시 민원전화 312를 통해 테넌트 헬프라인으로 연결해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창에 NYC 테넌트 리소스를 입력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5%포인트 오른 41%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경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고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권자는 고물가와 관련해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설문 참여자 중 5명 중 4명은 재정적 고통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을 지목했는데 특히 식료품과 자동차 연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하탄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를 부과하는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맨하탄으로 향하는 방법에 따라 교통 혼잡료 부과 여부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퀸즈보로 브릿지나 브루클린 브릿지 등을 이용해 이스트리버를 건넌 후 바로 FDR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일부 도로에서 맨하탄 도심을 지나야 한다는 이유로 교통 혼잡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다미스트는 운전자들이 요금을 회피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 특정 지역에 차량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제는 MTA 측이 아직 세부적인 교통 혼잡료 부과 방식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다음 달인 5월이면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인 엘니뇨가 높은 확률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라니냐가 60%의 확률로 엘니뇨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라니냐는 엘니뇨의 반대 현상으로 동태평양 적도 지역에서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라니냐가 지구촌의 뜨거운 열기를 식힐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3월 지구 표면 온도는 화씨 57.5도였습니다. 이는 관측 역사상 3월 최고 기온입니다. 이에 따라 10개월 연속 지구 표면 온도가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IMF의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작년 10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비관적인 예측들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때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IMF는 2000년에서 2019년 연평균 성장률인 3.8%와 비교하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대출 비용 증가와 재정 지원 중단, 코로나19의 장기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 생산성 증가세 둔화, 지정학적 분열 확대 등이 부담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